네, 최고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제 컴플렉스 스트럭처 베리언트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는 아마 지네틱스 위주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제부터 저희 병원의 중개유전체 센터에 일단 들어가서 지금 전일제 연구원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겸 이제 이 주제를 잡았고 현재 간략한 인트로덕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생거 시퀀싱 기반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으로 일루미나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숏 리드 위주로 일단 시퀀싱이 진행됐었는데요. 홀지널 시퀀싱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게 이제 왼쪽에 흔히 말하는 이제 비드를 이용한 방법이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팩바이오에서 한 5년 전쯤에 나와서 만들어낸 새로운 시퀀싱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팩바이오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중인데, 아직까지 비용이 일루미나에 비해 많이 저렴하진 않아서 한 반반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스트럭처 베리언트 보겠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팩바이오로 해야지 이제 논문을 봐주는 추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펫바이오의 저 롱 리드를 읽는 방법이 저렇게 마치 박테리아가 DNA를 중합하듯이 시퀀시 하나의 커다란 헤어핀을 만든 다음에 가운데를 잘라서 원형고리를 만들고 이 원형고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시퀀싱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 시퀀스마다 예를 들어서 뭐 50배 딥 시퀀싱을 한다고 하면은 그 50바퀴가 정확히 몇 번인지 파악할 수 있어서 스트럭처 베리언트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것이 펫바이오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펫바이오로 시퀀싱을 하다 보니까 텔로미어 투 텔로미어라는 이제 시퀀싱 반복 기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끝에 있는 텔로미어 반복설까지도 다 보자는 것이 취지이고, 이제 기존에 홀지놈 시퀀싱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홀지놈 시퀀싱 위에 T2T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스트럭처 베리언트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스트럭처 베리언트는 저희가 심플 스트럭처 베리언트로 분류를 합니다. 심플은 보시다시피 뭐 딜리션, 인서션, 뭐 인버전, 트랜스로케이션, 뭐 두플리케이션인데 몇 개만 뭐 한두 개만 두플리케이션 된 텐덤 두플리케이션 등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을 하면은 컴플렉스 스트럭처 베리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델, 두플리케이션, 트랜스로케이션, 인버전이 겹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논문인데 이제 셀에서 이런 스트럭처 컴플렉스 스트럭처 베리언트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대한 아주 노멀한 방법이 나왔고 결국은 머신러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논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일단은 이 스트럭처 베리언트를 찾는 AI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AI를 가지고 휴먼 파퓰레이션에서 전반적인 스트럭처 베리언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퍼슨 스케일까지 줄이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제 컴플렉스 스트럭처 베리언트라고 하는 이제 이 용어를 이제 자주 사용할 텐데 이제 약자로는 CX 스트럭처 베리언트로 일단 잡았고요. 그다음에 ARC-SV라고 하는 것은 이 논문에서 만든 머신러닝 베이스드 프로바빌리스틱을 계산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AI는 아니고 이제 머신러닝의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가속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에 분석하지 못했던 한 4천 명 정도의 홀지노 시퀀싱에서 새롭게 소셜 베리언트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처음에 제시하고 있는 이제 컴플렉스 스트럭처 베리언트 예시들인데요. 보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 인버스를 맨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를 한 다음에 B하고 D가 딜리네이션 된 경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인버스하고 뭐 딜리네이션 하나만 된 경우에서 수많은 가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뭐 싱글 디스크리타이드 베리언트나 아니면 인대 정도 봤었는데 이제 이런 컴프레스 스트럭처 베리언트도 충분히 머신러닝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일단은 기존에 알고 있던 스트럭처 베리언트의 브레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 포인트들을 모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가지수가 나눠집니다. 이제 조합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브레이크 포인트들이 인델 또는 트랜스로케이션, 인버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 뭐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한 probability를 계산하는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probability 계산하는 모델을 이용해서 애초에 지노믹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의 홀 지놈 시퀀싱을 가지고 레퍼런스 지놈으로 삼아서 학습을 시키고 그걸 10명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한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 자체는 되게 작은 상황이고요.
그런 30명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 지놈이 필요한데, 그거는 2023년도 작년에 네이처에 만들어진 이제 판지놈 레퍼런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 GRCH38이라고 하는 레퍼런스 지놈을 사용했었는데, 그 지놈 말고 이제 훨씬 더 퓨리피케이션을 해서 모든 지점의 99%, 그리고 각 지점이 99%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아주 정확한 지놈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지놈 레퍼런스의 개념이었고요. 이 판지놈 레퍼런스의 개념을 이용해서 스트럭처 베리언트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는 수학적으로는 좀 복잡합니다. 일단 그래프 이온을 사용을 했고요. 각각의 세그멘트들을 나눈 다음에 BJ죠. 아마 엑선들 위주일 겁니다. 그래서 BJ를 나눈 다음에 그 BJ의 양 끝을 이제 인아웃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순방향은 그냥 브락 엣지라고 하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스트럭처 베리언트가 일어났다. 그럼 그걸 어저센트 엣지라고 하는 이 그래프 이론에서 선의 개념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저센트 엣지는 이제 방향이 참 다양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엑손을 향하는 방향이면은 문제가 안 될 텐데, 자기 자신을 향하면 두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건너뛰면은 딜리션이 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래프 이론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 스트럭처 베리언트를 다 그래프 이론으로 환산을 하고요. 그렇게 환산을 시킨 다음에 각 유전체마다 어떤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위치에서 스트럭처 베리언트가 실제로 일어날 확률인데요. 그 확률을 가지고 라이클리후드 모델을 이제 각 지점마다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퍼뮤테이션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다이플로이드 지놈이니까 두 알렐이 있을 텐데 각 알렐에 대한 거를 둘 다 고려해야 돼서 두 개를 생으로 곱했습니다. 그렇게 전체 모델의 라이클리후드를 잡고 이 라이클리후드가 맥시멈이 되기 위한 머신러닝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크게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에 익스트림 그라디언트 부스트, 그 다음에 LGBM 세 가지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XGB가 제일 좋았다는 것이 논문의 결론이었고요. 이 논문이 셀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음부터 과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델을 이용해서 밸리데이션을 하고 실제 임상에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밸리데이션은 기존에 알고 있던 팩바이오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렇게 머신러닝을 시킨 것이 팩바이오보다 훨씬 스트럭처 베리언트를 잘 잡아내더라라고 하는 것이 일단 논문의 결론이었고요.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잘 잡아낸 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잘 잡아낸 것이 아니라 각 샘플마다 잘 잡아냈다는 것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루미나에서 봤던 그숏 리드들이 분명 스트럭처 베리언트를 고려해서 특정이 된 건 맞을 텐데 그게 어느 위치에 있었다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펫바이오를 쓰면은 이제 그게 어느 위치에 있던 건지는 알겠지만 그것도 나름의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숏리드를 가지고 스트럭처 베리언트를 분석한 것이 놀랍게도 롱리드를 가지고 스트럭처 베리언트 분석한 것보다 더 결과가 좋았다는 그 머신러닝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계산을 한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다음 차기작은 이 팩바이오 데이터에다가 이 머신러닝을 시키면은 훨씬 더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X축이 실제 저희가 숏리드를 가지고 만든 휴먼 지노메스의 코디네이시고요. 어, Y축은 이제 머신러닝을 가지고 저희가 스트럭처 베리언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어, A번 보면 이제 B 딜리션이 있고 그 다음에 D로 갔다가 다시 C로 왔다가 그 순방향으로 가는 뭐 이런 컴플렉스한 스트럭처 베리언트를 찾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걸 이제 파퓰레이션 스케일로 늘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본 거는 그나마 쉬운 인종별 분포가 다른가입니다. 그래서 인종별 분포로 봤을 때 이제 스트럭처 베리언트는 한 사람당 100개 정도 나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것이 놀랍게도 인종별로 묶인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까지 일단은 다 돌렸고 이것이 이제 스트럭처 베리언트가 그런 인류의 어떤 큰 대의 이동 변화 같은 부분들과도 엮일 수 있다라고 고려가 된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결과만 보면은 단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와 그 나머지 유라시아 계통이 전체적으로 분리가 되고 유라시아 안에서도 극동 쪽과 유럽 쪽이 순차적으로 분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베리언트들을 어, 그 크로모솜에다가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 노란색이 이제 이런 스트럭처 베리언트들이 있는 위치들입니다. 그래서 바 하나가 베리언트 하나라고 보면 되고 노란색이 좀 많은 굵직굵직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 환자에서 중첩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다 이 크로모솜의 끝쪽에 있는 텔로미어 쪽이라는 것을 사실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베리언트들이 대중적으로 있는 커먼한 베리언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 사람마다만 있는 레어한 베리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먼한 베리언트들하고 레어한 베리언트들이 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건데 인종별 그리고 어떤 인구 집단별로 있는 것들은 당연히 다 커먼한 쪽이고 그다음에 에피제닉 후성 유전과 관련된 이제 개별 퍼스널라이즈된 부분들 당연히 다 레어한 부분들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이걸 파퓰레이션 단위에서 좀 줄여서 케이스 컨트롤, 그러니까 페이션트와 컨트롤 단위로 줄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특히 사이키아트릭 페이션트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스키조프레니아하고 바이폴라 페이션트를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케이스들은 다 스키즈하고 바이폴라 페이션트입니다. 컨트롤은 노멀 페이션트들이고. 근데 보면이 희한한 점은 이제 이런 컴플렉스 스트럭처 베리언트들이 어, 바이폴라나 스키조프레니아 환자들 만 보이는 스트럭처 베리언트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STAG 1 같은 베리언트들이 이제 바이폴라, 이 파란색들이 바이폴라인데요. 바이폴라 베리언트들이 따로 스트럭처 베리언트 중에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게 클리니컬하게도 유의할 수가 있는 단순히 머신러닝에서 나온 결론이 아닌 뭔가 좀 유의한 컴플렉스 스트럭처 베리언트들이 맞다라고 증명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 안에서 이제 뇌사자의 뇌를 활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ietal 로프하고 프론탈 로프하고 베이zel 강글리아 셀들을 모아서 각각의 스트럭처 베리언트들이 조금씩은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로 한 사람 안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런 스트럭처 베리언트들과 이제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RNA들도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RNA를 보면은 저렇게 당연히 셀별로 분리가 될 텐데 그 셀별로 분리가 된 것들마저 이제 스트럭처 베리언트들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이진 익스프레션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스트럭처 베리언트가 있는 쪽이 RNA 진 익스프레션이 더 낮고 스트럭처 베리언트가 없는 쪽이 RNA 진 익스프레션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베리언트들이 진 익스프레션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보여졌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스트럭처 베리언트들이 컴플렉스한 거냐, 심플한 거냐에 따라서도 혹시나 다를까 봤는데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스트럭처 베리언트들이 그럼 휴먼에만 종속이 된 거냐? 혹시나 그 앞에서 뭐 흔히 말해 이제 유인원 때부터 뭐 온 거는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없고요. 이제 몇 가지 예시들만 나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컴플렉스 스트럭처 베리언트들 중에 일부는 유인원 때부터 뭔가 이 진화의 격가지를 통해서 아직까지 뭐 인류에 남아 있다 아니면 또 구별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풀어 나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더 추가 분석을 하겠다고 일단 논문에 제시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명확한 데이터나 그래프는 제시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